자, 지금부터는 여당의 대표 경선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 김기현 후보는 이거 엉터리 의혹 제기다. 사실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나를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데 뭐가 있었다면 나를 가만뒀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합동연설회가 열릴 때마다 다른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를 놓고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무 씨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무 씨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 매체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나르시면서 울산 이재명 이런 논란이 있어도 되고 윤핵관 한 표 막장 공천에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안일함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청년 정치인이라 이름만 걸고 그렇게 청년 정치 닿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울산의 이재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해명해왔던 자료 다 검색해 보셨습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안 얻으셨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시세를 왜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질문에 시세, 매도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게 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 정치인이 토론의 룰을 좀 지키세요. 자, 윤춘호 의원. 김기현 후보 울산 땅 문제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뭐 확 올라가진 않아도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울산 땅 문제가 김기현 후보의 어떤 상승세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제 이제 KBS에서 토론을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저는 모처럼 그 정치 관련 토론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두 차례에 걸쳐서 각 후보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두 차례 모두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김기현 후보로서는 굉장히 뭐 억울하고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고두고 김기현 후보의 발목을 잡을 이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이 정도지만 당내 경선이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김기현 후보가 아침 9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해명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가 12시가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마련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치 않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TF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TF를 만든다라고 브리핑을 했더니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온 여당 패널은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어쨌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다. 자, 그러면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저 김기현을 잡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야 되는 것을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저 김기현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울산 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입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당 전당대회가 흑색 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 당내 당 밖에 다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상대로는 고소 등 법적 대응하실 방침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매각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그 자꾸 1,800배 이상 시세 차익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호가나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실거래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했던 그 가짜뉴스를 가지고 다시 같은 당의 동지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덮어 씌운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자 이번 전당대회 때 또 투표도 하실 거고요.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네. 이 울산 땅 문제 지금 현재까지의 공방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윤희숙의 모델을 좀 떠올렸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 부동산 투기 매입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무슨 뭐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윤희숙 모델은 의원직 사퇴 이후에 어떤 걸 했냐면 공수처에 자진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난 너무 깨끗하다.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너무 억울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를 내가 자진 의뢰하겠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그런 오히려 민주당 측의 잘못된 가짜뉴스 공소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선제적으로 저는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뭐 철저하게 제가 봐도 이 맹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당시에 이 김기현 후보가 산 땅으로 이렇게 휘어서 도로가 구상이 됐던 것에 김기현 후보가 실제로 압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제가 봐도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석연치 않게 그쪽으로 휘어서 수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공세적인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나 우리 주위의 당원들 분위기로도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김기현 후보의 어대연 분위기는 더 굳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대표 된 이후에 저 사건에 대한 완벽하고 깨끗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 이게 제3상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교 후보를 위해서라도 윤희숙 씨의 모델로 좀 더 확실하게 선제적인 어떤 해명과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깨끗해 보이고요. 그 압력을 행사했거나 거기 개입한 관여한 흔적은 저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분을 완벽하게 좀 깨끗하게 털기를 바라는 것들이 아마 당원들 내부에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1,800배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인근에 내 땅과 다른 유형, 이미 아파트가 있는 땅과 비교해서 1,800배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세 차익이 없는 건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냥 지금 현재 시세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대충 그것도 인근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의 비율 정도지 뭐 폭등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당시에 애초에 직선거리로 뚫렸을 것으로 구상이 되었던 것이 왜 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김기현 후보가 설명할 사항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울산시장이 설명하거나 울산시가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그 바뀌게 된 그 도로가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TF도 만든다고 하는데 박수현 전 수석은 이런 문제 뭐 청와대 대변인하고 그러실 때 얼마나 많이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부동산 문제를 대변인과 홍보수석이 대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뭐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예. 부르시니 대변인 수석할 때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명을 했죠. 나름대로 취재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만큼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흘린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울산시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직자의 위치에서 김기현 후보의 땅이 무슨 달도 아닌데 무슨 도로를 노선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이 취득 경위, 그다음에 도로 노선의 변경 과정, 그리고 현재의
그 가격 변동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세 가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늘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너네들 스스로가 내는 문제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꾸 김기현 후보 본인도 조금 아까 민주당의 가짜뉴스 탓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득 경위, 도로 노선의 변경 경위, 그리고 가격 변동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인가 현장 직접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간다는 거죠. 오늘입니까? 예. 가서 확인 얼마나 잘 해주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 SNS에 지금 얘기하셔서 한 건 들어가 봤는데 15시간 전에 김기현 서포터즈 이준석입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황 총리가 너무하시네요. 자꾸 현장 그러시는데 내일 제가 15시간 전에 내일이니까 오늘이겠죠. 울산 현장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95% 할인받아서 땅을 인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충 보니 간 모양이죠. 5시간 전에 1800배가 아니라 200배입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슈 대응하면 총선에서는 망한다. 그건 오늘 아마 예. 오늘 기자회견 예.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그 인근 부지에 대한 시세가 조금 나온 게 있어서요. 예. 그건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아, 200배까지도 아니다? 200배는 아니고요.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아니 김기현 후보의 오늘 그 해명에 따르면 그렇다는 예.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의 변경 과정이 저는 핵심이지 시세 차익은 제가 볼 때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1800배는 진짜 가짜뉴스고요. 예. 예. 공시지가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 게?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3배는 그 놀라운 가격은 아니죠. 예. 두 분이 천하람 안철수, 황교안, 김기현 이렇게 대신해서 지금 질문과 이번 답변하시는 주말에 것 김기현 같고요. 후보가 우리 당협을 아, 방문해야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김기현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 원래 이런 문제 이렇게 쟁점이 돼버리면 다른 후보들은 아무리 또 해명 기자회견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캠프에서 뭐 논평을 또 내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안철수 캠프에서는 의혹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법적 조치 저 얘기에 안철수 후보 측은 상당히 민감하게 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다음에 처음에 제기했던 게 이제 황교안 후보 예. 측에서 했고요. 그걸 이제 받아서 지금 여론조사로만 보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약한 점으로 저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자꾸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당내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정치인, 주요한 정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동산 문제라고 그러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실하게 좀 해명을 하면 되는 사안이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와도 검찰로 가지고 가지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가 여당 대표 경선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여론조사를 왜 표가 또 갑자기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죠. 자, 김기현 후보가 상승세는 아니에요. 지난 조사 때보다 오히려 소폭 45.3에서 44로 떨어졌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김기현 후보가 마치 상승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2주 전 43.3에서 일주일 전에 30.4, 이번엔 22.6. 천하람 후보가 9.4에서 15.6이 된 거고 황교안 후보도 많이 올랐네요. 7.0에서 14.6. 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 리얼미터 의뢰한 언론기관의 홈페이지 꼭 참조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자 대결 한번 볼까요? 김기현 대 안철수 3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인가요? 1월 31일 3주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48.9 대 44.4로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는 52.6, 김기현, 안철수 39.3, 이번에는 김기현 50.1, 안철수 37.6.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저건 양자 대결이란 말이죠. 결선 투표 갔을 때 아까 처음에 사자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거식 교수님. 예. 저 추이라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인데 1차에서 과반을 못 얻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천하람 후보, 한기안 후보가 일정 정도 선전을 하고 예. 있어서 그 선전 덕분에 사실은 과반 득표는 1차에서 불가능해졌죠. 왜냐하면 3, 4위권의 후보들이 선전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유지해줘야 양강 구도가 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좀 치고 나가면 과반이 되는데 3, 4위가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추세여서 1차에서 과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안철수 지지율이 크로스 교차가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에 하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까요? 천하람 후보가 극적으로 올라갈까요?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스탠스가 너무 애매하게 끼어 있는 형국이라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본인의 그런 딜레마적 상황이 저 지지율 하락에 지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브랜드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분리해낼 수 있느냐. 이준석 계보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낙인 찍힐 때 당원들의 표심이 확장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준석과 가깝긴 하지만 나는 천하람이다. 그렇죠. 이거를 각인시키느냐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그렇죠. 후보냐. 예. 예. 그 두 가지 변수가 남은 한 2주 동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람 후보, 안철수 대표 사이에 역전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 두 가지 변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선에 가면 오히려 싱겁게 누가 올라오든 간에 싱겁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 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 상황이 된 거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 약진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아직은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선에 갈 경우는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그 부수 효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식 교수 지지하는 후보 결정하신 겁니까? 현역 당협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하시죠. 지지하는 후보는 있는데. 지지하는 후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누가 온다고요? 김기현 후보가 예. 당협 방문으로 다 예. 하는 겁니다. 예. 네. 다른 후보도 다 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저 모셔다가 강의도 했잖아요. 당연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의 신경전도 토론회 때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원래 사실은 보면은 윤핵관 손도 좀 잡으시고 윤심 호소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님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약한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저만큼 이렇게 정치권에 와가지고 모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 약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혹여 뭐 일부 여론조사 아니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조금 뒤져가지고 3위로 좀 내려앉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이고, ARS 그건 누가 믿습니까? 네, 일단 어찌됐든 뭐 3위로 밀려나시더라도 철수할 의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ARS가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자, 천하람 후보가 또 철수 이야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일 텐데 그런 질문을 또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문제를 상의할 거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지금 저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계속해서 측근 밀실 공천하셔놓고 이번에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과거 과발언 이렇게 계속 뒤지면서 네거티브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던 그 부분들은 다 빼고 아주 옛날 일만 이렇게 봐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총선 이기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사상 검증이라 그러면 그런 검증은 그냥 계속 더 해야죠. 아니 당을 운영하겠다는데 독단적으로 밀실 측근 공천하겠다는 거를 왜 그렇게 안 사상 하겠다는 검증은 걸 이미 신뢰를 못 주겠냐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 자, 치열한 공방.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 강조하고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은 무인도에 사느냐 이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아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춘호 의원, 이 공방이 안철수 후보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네. 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아니면 협의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그러한 당내 중요한 공천 같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게 당원 100%의 선거라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정확한 지점을 짚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코로나 와중에 치러졌던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의 후보 공천에 대해서 의견 개진 이런 사람이 좀 어느 지역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요. 예. 아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 그런 데 개입할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수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때 네. 청와대가 당에 어떻게 지시하는 거 아니냐 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헌법 제7조하고 정당법 제49조 이 취지를 김기현 후보가 좀 잘 인식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자기 생각이 자기가 대표가 돼서 대통령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공개석상에서는 저렇게 위험한 발언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대통령을 진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본인도 스스로 대통령에게만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후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죠. 예. 예, 저도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특히 대통령의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그것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에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도 공천을 협의하겠다. 이 말은 잘못된 워딩이죠. 당정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서 협의하게 나겠다. 이건 당연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정책 또는 의정 활동 또 대통령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당이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당정 협의는 공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 정책 협의는 하는 거지만 공천 과정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워딩을 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워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문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2018년 7월 20일에 이루어진 판결인데 이 부분은 아마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서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와 관련해 단순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행위들은 비박 배제, 친박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행했다. 정당원으로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는 달랐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고 이게 다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